안녕하세요, 김정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기술에서 트레바리로 이직하고 트레바리에서 우한 형제도로 이직하게 된 5년차 백엔드 개발자 김정규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현재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배민 외식업 광장 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민 외식업 광장 서비스팀은 전국의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해서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용한 기능과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배민 외식업 광장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백엔드 개발자로 전환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디 가서 개발자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 개발에 대한 지식이 되게 전무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웹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외에 다양한 분야를 억지로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웹 백엔드가 조금 더 저한테 알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었던 주된 계기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이 좀 더 숨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웹 백엔드 개발자로 전향을 했고 그 시작을 다우기술이라는 회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로서 가장 성공하셨던 프로젝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공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트레바리에 있을 때 이제 CQRS 패턴을 활용한 이벤트 소싱 플랫폼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개발의 특정 개념인데 이게 되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플랫폼을 개발할 때 믿을 수 있는 동료분들과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면서 방향성을 잊지 않게끔 계속 그 CTO님께서 방향성을 잘 이렇게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되게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만든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바닥부터 조립하듯이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동작됐을 때 되게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생각해 봤을 때 백엔드 개발자로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좀 성공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아쉬움이 남았을까요? 제가 트레바리에서 이제 온라인 구독 클럽 서비스를 개발했었는데요. 이게 월 단위로, 월 정액제로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혼자 개발을 했었는데 약 3주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코딩을 하기보다는 코딩도 코딩이지만 그보다도 유튜브나 노션 등의 이제 다른 외부 플랫폼에 좀 의존적인 코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주 안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건 좋았는데 되게 큰 성취감을 이뤘지만 개발자로서 좀 더 많은 기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데드라인에 쫓기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해가지고 음, 제품을 출시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저거는 진짜 코딩 통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싶다가도 시간에 쫓기니까 음, 외부에 만들어진 기능들을 차용해서 음. 서비스를 만들면 항상 개발자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우 기술에서 처음 정규직으로 시작하셔서 3년간의 커리어를 이어오시다가 트레바리의 플랫폼 엔지니어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음, 사실 개발자로서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거의 안착을 하는 음. 수준인데요. 여기에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시는 거는 큰 도전이셨을 것 같은데 이직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가는 게 되게 무모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다우기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회의감이 많이 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감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어떤 특정 개발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이거를 활용해 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지치고 회의감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당시 이제 함께 긴 시간 동안 스터디를 함께 했던 지인분이 이제 트레바리 CTO로 이직하게 되면서 저도 이분과 함께 일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무모하지만 그래도 이 개발자로서의 어떤 성장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업에 있다 보면 개발자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굴리는 그러한 개발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저연차 때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개발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대기업에서는 일주일 동안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기능을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압축된 개발자 라이프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타트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니어 분들도 큰 기업에 들어갔다가 좀 루틴한 일들에 지쳐가지고 스타트업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정규님께서는 스타트업으로 이직 추천하시나요? 저는 한 이제 3, 4년 차쯤 되면 저는 그래도 한번 스타트업에서 정말로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면 해서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너무 이제 한 8, 9년 차 되는 연차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그분들에게 이걸 추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라 그렇게 선뜻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저연차 때는 스타트업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개발들이 많다라는 뜻인가요? 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개발자가 3, 4차 개발자가 가면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트레바리에서 했던 개발 프로젝트들은 다우 기술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그런 개발 프로젝트들이었을까요? 네, 제가 다우 기술에 3년 있었는데 3년 동안 코딩한 것보다 제가 트레바리에서 1년 4개월 있던 그 시점이 코딩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우 기술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확실히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트레버리에 있었던 1년 4개월 동안 이 시점이 그 함께 했던 CTO님 덕분에라도 더 많은 코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트레바리에서 많이 배우셨지만 우아한 형제들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우아한 형제들로 이직을 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트레버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전반에 깔려진 어떤 불황들의 이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O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하고 싶은데 그런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아니게 된다라는 걸 느꼈어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군데의 회사를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우한 형제들에서 최종 오퍼가 오고 난 뒤에 이제 반대로 그 커피챗을 요청했어요. 그 배미 외지광장 서비스팀 실무자들에게 좀 질문할 게 있다. 나랑 커피 한 잔 마셔달라고 커피챗을 요청했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팀에는 되게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정규님이 오시면 좀 더 개발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다오 기술이랑 트레버리에서 겪었던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우한 형제들에서도 좀 더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개척해 나가고 싶다라고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로 이직에 지금 운영하시는 개인 테크 블로그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테크 블로그가 이직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테크 블로그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제 테크 블로그로 합격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우한 형제들에서 2차 면접 때 이제 면접관 분이 들어오셔서, 기술 면접관 분이 오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테크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계속 썼던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잘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의 추측한데 이제 그 블로그에 하도 제가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 면접관님도 그래도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 링크 자체를 이직할 때 제출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이력서에 이제 블로그 좀 자랑하고 싶은 블로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링크로 남겨놓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링크를 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개발자들 사이에서 요즘 테크 블로그 하는 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네. 어쩌면은 뭐 디자이너 분들의 포트폴리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력서에 제출하고 있는데 네. 큰 도움이 될까요? 근데 단순히 개발 전달용으로 만드는 블로그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블로그가 포스팅이 뭐 100개든 1000개든 2000개든 그런 거와 무관하게 단순한 정보 지식 전달용이라면 추천하진 않는데, 하지만 제가 그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개발자분이 한 번 저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었어요. 훌륭한 개발자는 이게 맞든 틀리든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개발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블로그에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써내려가는 행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도 느끼고 읽고 쓰고 말하면서 좀 더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건 좋지만 좀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블로그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이 면접 같은데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개발 실력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테크 블로그를 많이 쓰다 보면은 확실히 작문 능력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니까 그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테크 블로그에 작성하신 글 중에 공유하고 싶은 개발 팁이나 프로젝트 사례가 있으실까요? 제 개인 블로그에 이제 가치관 쌓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개발자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리고 개발과 무관하게 스스로 생각하기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난 이후에 후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그 카테고리를 추천하고 이제 한번 눌러봐서 거기에 좀 관심이 가는 글이 있으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추천을 해야 된다라면 개발자는 땡땡땡을 수련해야 한다라는 이제 시리즈를 이제 저 혼자 쓴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추천하는 바입니다. 땡땡땡을 수련해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썼던 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단축키 수련, 두 번째는 다형성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3가지 키워드로 적었었고요. 그 자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개발자들은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컴퓨터 코딩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설계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덤벼드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짠 코드가 기능은 동작하지만 그 다음날 보면 이 코드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두세 번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만들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키보드로 바로 뭔가 타이핑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거고,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아는 개발자와 단축키를 모르고 쓰는 개발자 차이가 저는 되게 있다고 봐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발자 숙련도가 단축키에서도 영향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개발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의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개발자 채용 시장도 같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대규모로 채용하던 예년과는 달리 개발자들도 각광의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의 차별화된 퍼스널 브랜딩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주신 걸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회사의 나를 잘 팔기 위한 수단으로 들려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의 관점이 좀 다른데 최근에 이제 퍼스널 브랜딩 워크숍을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자체가 나를 대변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친구들한테 김정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책 많이 읽고 카페에 막 주구장창 앉아있는 애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없지만 거기엔 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던가 유튜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